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는 사업대가 가이드 관련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질의사항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업대가 가이드 FAQ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하였고, 주로 들어오는 상담 전화의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대가 관련돼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과 자주 하는 질문들을 조합해서 내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대가 FAQ 게시판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맨 위에 있는 메뉴바에서 첫 번째로 사업 지원 탭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 사업 지원 탭을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왼쪽으로 내려오는 이 메뉴바에서 두 번째로 사업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 나오는 메뉴바에 FAQ를 누르면 질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질문 하나하나를 클릭을 하면 관련된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이 등급에서 직무로 바뀌면서 수익공수 기존에 사용하시던 소프트웨어 운영 사업에 관련된 혹은 구축 사업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수익공수가 적용될 수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수익공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하나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 입력원이 직무 분류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졌는데,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에 이제 활용되던 것인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라고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기술자 등급별 임금은 20년부터 그 직무별 임금으로 대체가 되면서 수익공수 방식에 대한 그 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특으로 단가를 그 수익공수에 곱해서 계산하던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되, 업무에 따라서 어떤 직무가 필요한지는 판단을 해서 그 직무를 단가를 적용하시면 직접 인건비를 산정할 수가 있고, 나머지 재경비, 기술료 같은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B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관련해서의 인건비는 그 기획재정부의 학술 연구 용역 그 인건비 기준 단가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가이드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자체는 그 참여율 50%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0%로 변환해서 저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또 투입 공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인건비를 반영을 했는데 왜 또 재경비와 기술료 등이 들어가야 되나 라는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공수 방식에 해당하는 그 사업대가의 항목에 대해서 좀 그 의문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인건비는 말 그대로 그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그리고 그 나머지에 그 이제 그 회사 사람한테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필요한 재경비, 그다음에 그 회사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뺀 나머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료 정도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기술료가 뭐 20%에서 40% 사이에서 정해질 수가 있죠. 그다음에 직접 경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가 되는 경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 사업대가 공통사항의 용어 정리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 사업에서 들어가는 출장비, 실비, 그다음에 뭐 인쇄 관련된 거, 뭐 혹은 뭐 상주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 상주하는데 들어가는 임차료, 뭐 이런 부분들, 직접 경비에 대한 부분이 사업대가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협회에서 발표하는 평균 임금 단가를 적용하시면 되고, 재경비와 기술료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그 비율 저희가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산식이 뭐 사업 대가 가이드에 나와 있지만 110에서 120, 직접 인건비의 110에서 120, 그다음에 기술료도 마찬가지로 직접 인건비와 재경비 합의 20에서 40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변경이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뭐 근거가 없이 임의를 조정하는 것 자체는 가이드에서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이나 난이도 또는 뭐 수발주자 간에 뭐 합의된 사안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은 뭐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일방향적으로 조정하거나 임의로 조정하는 것 자체는 가이드에서는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도 기능 점수 방식으로 사업 대가를 산정을 할 때 이제 투입 공수 방식하고 좀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투입 공수 방식으로는 재경비와 기술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 점수 방식에도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 기능 점수 방식은 그 시스템의 복잡도라든지 기능적인 요구 사항들을 점수화해서 단가를 곱하고 뭐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 부정계수를 곱해서 거기에 직접 경비와 이윤을 더한 것이 이제 기능점수 방식의 사업 대가인데, 이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사업 대가는 재경비와 기술료에 상응하는 항목들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점수 단가 안에.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재경비와 기술료는 반영하지 않고요. 한 가지 또 많은 질문들이 이 부가세 부분을 포함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에는 기본적으로 다 부가세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계산된 사업 대가에 부가세 10%를 곱해서 최종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그 운영 단계, 소프트웨어 운영 단계에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구축이 이미 이제 완료가 됐거나 완료 예정이고, 그거에 따라서 유지 관리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경우에는 재개발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유지 관리, 운영, 재개발을 많이 혼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지관리와 운영 자체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유지관리 하나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운영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지관리와 운영은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이 유지관리와 운영을 통합으로 운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 자체를. 하지만 이 개념 자체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고, 유지관리라는 것은 이 시스템의 업무 그 조직 내에서 뭐 발생하고 있는 업무의 절차나 제조 등이 변경되어서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변경이나 기술적 업데이트
필요하거나 뭐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런 뭐 유지관리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이러한 그 유지관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기능적 변경을 제외한 시스템의 운영 기획, 관리, 모니터링, 그다음에 사용자 지원 등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또 재개발에 대한 부분과 유지 관리를 많이 이제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업무 성격으로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지 관리에서 하고 있는 유지 관리 행위들, 뭐 기술적 업데이트 또는 뭐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관리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어떤 개발성의 업무가 포함됐거나 일부를 뭐 재개발하는, 일부를 다시 뭐 수정해서 뭐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다 재개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이드에는 7%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유지관리성의 업무가 그 시스템 전체 기능 점수의 7%, 그러니까 1000 기능 점수라고 치면은 70 기능 점수를 넘어가는 선에서의 유지관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도 재개발 사업으로 간주해서 재개발로 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7% 이내의 기능 변경은 다 유지관리로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도로 저희가 이런 7% 기준을 넣은 게 아니라, 유지관리 업무가 쌓이고 쌓여서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은 그거는 유지관리가 아니고 재개발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7%의 기준을 준 거고, 업무 자체가 그 기능 변경이 3%밖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재개발성 업무라고 하면은 무조건 재개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유튜브, 협회 유튜브에 이제 저희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로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가 교육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기초 교육이랑 심화 교육을 9개, 10개, 9개 이렇게 해서 그 사업백과 가이드의 내용을 이렇게 쪼개 놓고 필요하신 부분을 조금 골라서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했으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 교육을 실시를 하지 못해서 그 교육 자료를 좀 올려놨으니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은 사업백과 가이드를 이해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백과 가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